11월 20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 흥해초등학교 57회 동기생들이 고희를 맞아 수필집을 냈습니다. 대부분 글을 써보지 않아 원고 수집도 어려웠지만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장태원 편집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과 이번에 수필집을 내신 거잖아요. 예. 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처음은 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라고 반신반의했는데 네. 우리 동기들이 이 정도까지 해놓았구나 하는 그 성취감이로 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와서 그래서 좀 즐겁고 더 기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몇 분이 이렇게 함께 만드신 거예요? 저희 졸업생들이 그 당시 네. 1970년 373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원고를 수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7회인데 네. 57명이 원고가 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 2년 딱 2년 걸렸습니다. 이 얘기가 2년이요. 나와가지고 동기회를 하면서 발의하고 딱 2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뭐 포항의 네. 초등학교라든가 또는 뭐 옆에 있는 곡강 초등학교라든가 뭐 달전 초등학교 뭐 이런 초등학교 우리 나이 또래의 같은 연배 기수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음. 얘기하네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렇게 책을 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동창들이 모여서 수필집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동창회를 이제 올해가 결성되고 28년째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동기회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진행되고 하니까 또 밋밋하기도 하고 또 식상해서 또 거기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참여하는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다가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원주에 사는 친구 한 사람하고 미술관 관장하는 친구가 우리 너무 밋밋하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서서 정리해서 우리 동기들 반의 그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노 하면서 이제 음. 제안을 했죠.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부터 이런 동창들의 호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대부분 동기들이 그 참 재밌겠다 하는 반응은 대단했죠. 음. 근데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그 반응에 어떤 거냐면 나는 못 쓰지만 음. 다른 친구들이 써놓는 것을 한번 보면은 그 네. 참 재밌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그- 그런 이제 격한 재밌다는 반응을 이제 보냈죠. 네. 일단 나는 아니지만 예, 한 거 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예, 반응이 대부분이었군요. 예, 설득을 해서 이렇게 책을 쓰신 건데 예, 그러면은 각자 좀 어떤 얘기를 쓸 건지 처음부터 주제를 정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 수차례 편집 회의를 했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한번 써봐라.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또 무한정 넓어 버리니까 네. 오히려 쓰기가 더 막막해진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년기 즉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중심으로 쓰되 음. 10포인트 활자로 A4 용지 한 장 정도만 써봐라. 그러면 뭐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부담감을 줄이는데 이제 주안점을 뒀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원고 수집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죠.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책에 인쇄되는 글이라고는 이제 평생 처음 써보아서 네. 심리적 부담감이 이제 상당히 했을 겁니다, 아마.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흥의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매출 장부 한 편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음. 써놓은 것을 그것을 이제 편집인이 이제 받아와서 컴퓨터로 정리하고 또 그래도 참여인원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편집위원 그 한 분이 그 연락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로 인터뷰하고 그것을 음. 또 한 분이 또 컴퓨터로 정리해 가지고 와. 다시 그걸 다시 그 인터뷰한 친구에게 전달해서 재수정해서 받은 원고도 상당수 많습니다. 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정말 이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네요. 그 글이 이제 57개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내용도 좀 궁금해요. 네, 제목과 주제는 뭐 상당히 그 다양합니다. 네. 내용 대부분은 이제 유년 시절에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음. 또는 그 당시 그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모자라는 절대 음. 빈곤의 어떤 시대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사는 동네가 이제 먹는 식수마저 모자라 가지고 음. 2km 정도 이제 떨어진 그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봐 가지고 네. 그 엉성하게 만든 간이 정수기에 걸려 먹던 이야기라든가 음. 또는 뭐 1977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네. 그때 이제 비약산에 묘를 써나온 것을 이제 파헤치면 비가 온다 이래가지고 그 음. 동네 사람들하고 전부 다 어울려가지고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경주 재판받던 이야기라든가 음. 또는 뭐 어떤 친구는 뭐 택시에 이제 그 무장 탈영병이 타고 순천으로 가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무장 탈영병을 이제 오히려 자기가 잡은 그런 이야기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들이 네. 담겨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글만 읽어도 그 역사적 상황까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좀 특별하고 감동을 준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이게 상당수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이 매출 장부에다가 써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오셨는데 나를 보더니 빠르면 20살, 늦으면 30살 때 시집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나이 때 어떻게 시집 가나요? 라고 물으니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다. 그 뒤 내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셨다. 아버지가 일남 사녀 중 막내인 나를 시집 보내야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중매쟁이로 나섰다. 마침 둘째 내가 야물딱지는 25살짜리 총각이 있는데 그쪽은 사남 사녀의 8남매 중 막내로 현재 부친과 함께 살고 있다 했다. 그리고 중매쟁이가 말하기를 결혼하면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가신다고 하셨다. 난 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부모님께 끌려갔다시피 갔다. 반지 맞추고 옷 한 벌 사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자세히 총각을 보니 인물을 잘났는데 빡빡 깎은 머리라서 의아했다. 그래서 뭐하냐고 물으니 방위 근무 중이라고 하였다. 야물다는 이유 하나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약혼식은 박정숙 집 지하다방에서 하고 바로 총각 집으로 갔다. 그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20살 철모른 나이에 시집갔다. 맞선 본 그날의 약속대로 나는 18년 동안 시어른을 정성껏 모셨다. 나의 운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앞도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오르고 또 올라 숨가쁘게 정상에 올랐는데 또 태산 같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2011년 9월 26일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씩씩하게 과메기 어묵시장에서 과메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 복인 일남 2년을 낳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손자들과 다복하게 살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같이 살다 보니 좀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고 자상하며 배려심이 많은 우리 신랑 만한 사람도 없지 않나 싶다. 이제서 돌아보니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나도 아름답게 익어가리라.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예를 들면 네. 매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16길을 이제 걸어서 학교 다녔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제대로 뭐 옷도 없고 없어서 겨울은 춥고 여름엔 덥고 이제 거기다 포장도 안 되니까 그 자갈밭길 그런 그 지루한 그 자갈밭길을 걷는다든가 또 비가 오는 날은 그 당시 우산도 제대로 없고 뭐 그 우비도 제대로 없으니까 비닐 비료 포대를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래 덮어쓰고 이제 다녔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형제가 이제 구남매였는데 네. 대부분 다 죽고 이제 삼남 일녀밖에 이제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자기들이 전부 다 자식들이 그 천득이었는데 형제도 자꾸 죽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귀득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참 그 눈물 하다 보면 참 눈물겨운 이야기도 네.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책이 출판이 되고 각자 손에 들게 되셨는데 동창분들 정말 감격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이제 동창들도 이제 서른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을 갖춘 이제 이런 글들은 처음 써보니까 네. 그 쓰기는 썼는데 이게 그 제대로 된 글인가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 괜찮네 책도 야물딱지게 나왔고 이야기도 재밌다 하니까 이제 모두 스스로들이 이제 감격했죠. 정말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번 이 책을 보고, 우리 또 책 내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곡강이 굽이차서 2편 발간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이번 책에도 서문에 이제 이제 밝혀놨는데, 네.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죽어도 안 쓴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쓰겠다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이게 추억이 되니까 꼭 남겨야 되겠다는 사진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곡강이 굽이쳐서인데 이게 교가의 가사라면서요? 예, 교가의 가사이기도 하고 네. 또 곡강이 흥의 지역에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흥의 지역의 젖줄이기도 하고 흥의 사람들의 어떤 생사 여탈과 관계되는 어떤 농업과 관계되는 이제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곡강이 굽이쳐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곡강이 굽이쳐서 2편도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시는 점, 또 함께한 동창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평생 처음 써보는 이제 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이제, 이렇게 글을 써줘서 참 고맙고,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동기들이 이 책을 그 참고 삼아가지고, 다음에는 꼭 원고 내주십사 하고 그렇게 바라고요. 이제는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년기 삶을 사니까 모두가 좀 건강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흥해 초등학교 다른 기수들도 이 책을 이제 참고 삼아가지고 더 좋은 책들 또 더 많은 책들이 나와서 흥해가 이제 지진으로 상당히 소침되어 있거든요. 흥해 네. 이게 옛날 구도심권은. 그래서 여기 소침해 있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57회 동기생들이 고희를 맞아 집필한 세상에 하나뿐인 책, 곡강이 굽이쳐서 출판 소식 살펴봤습니다. 장태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